슈룹구와 식파줄거리 리뷰 재밌드라입니다. 구와는 개성대군이 동자승들을 통해 서암덕이 승려로 있다는 사실을 알았고 서암덕의 숙소에서 영모의 증거들을 찾아내고 놀라는 모습으로 시작됩니다. 서암덕은 저자거리에서 점을 봐주고 돈을 받고 유부녀와 간통을 저지르는 질 나쁜 삶을 사는 사람이었습니다. 의성군은 서암덕의 그런 행실을 보고 데려 그것을 약점 삼아 협박해서 한양으로 데려가려고 했습니다. 역시나 의성대군은 자신의 악함을 그대로 드러내 서암덕과 다퉜던 남자를 자신이 죽이고 그 살인 누명을 서암덕에게 뒤집어 씌웠던 것입니다. 흥미로운 사실은 감옥에 갇힌 서암덕을 권혜관과 토지선생이 찾아왔다는 것입니다. 그들 또한 서암덕과 함께 영모를 꾸미고 있었던 것입니다. 권혜관은 영모의 수장 같고 토지선생도 합류한 듯합니다. 지난 화에서 성남대군을 죽이려고 사주하고 그 일을 영의정과 황귀인에게 덮어 씌우려고 했던 대비에게 중전 이마령이 사약의 재료를 가져다가 주고 멈추라고 경고했었습니다. 하지만 대비는 그 사약의 재료를 되려 다려먹고 스스로 병에 걸려 목리를 부리고 성남대군이 친자가 아니라는 소문을 퍼뜨린 것에 따지러운 주상을 당황하게 만들었습니다. 예전에 성남대군은 지금 주상의 선왕의 상 중 3년 중에 태어난 아이였습니다. 그래서 대비는 성남대군을 불길한 아이하고 중전에게서 빼앗았고 태어나자마자 사가로 보내버렸습니다. 선왕의 상 중인 3년 동안의 주상은 중전을 품을 수 없었기에 그렇게 생각한 것이지만 주상 이호는 성남대군이 자신의 친자임을 모든 말 속에서 드러내었습니다. 이 또한 예전부터 대비가 중전이 싫어해서 만든 계략으로 보입니다. 세자 경합이 막바지에 이르자 세자들이 속속 궁으로 돌아왔습니다. 호동군과 이영대군은 긴 여정을 마치고 서로의 우애를 다지듯 서로를 바라보다가 동궁 앞에 있는 자신의 호패를 거두었습니다. 심소군은 강도를 만나 모든 것을 빼앗기고 쫄쫄 굶어 궁에 왔지만 들어가지 못해 쩔쩔매었습니다. 하지만 어머니 고귀인은 신발도 신지 않고 만신창이가 된 아들을 박대하고 길에 버려두고 말았습니다. 심소군은 기절하듯 길에 쓰러져 버렸습니다. 신상궁이 발견하여 중궁전에서 밥을 먹이는데 고귀인이 밥상을 뒤집어 엎어버렸고 심소군에게 못할 말을 해버리고 맙니다. 분에 못 이긴 고귀인은 개성대군의 방에 들어가 초상화를 훔쳐서 황귀인에게 보여주고 중전에게 복수를 다짐했습니다. 심소군은 어머니에게 험한 말을 듣고 상심해서 방에서 목을 매 자살하려고 했습니다. 때마침 중전이 발견해 살려주었고 고귀인은 중전의 배려와 사랑을 깨닫고 감동하게 됩니다. 계영배를 앞에 두고 중전 이마령이 심소군에게 한 이야기는 왜 감동적이었습니다. 나답게 살아가는 것은 내 인생에게 가장 중요한 숙제이기 때문입니다. 10화의 시작은 중전 이마령이 황귀인을 불러 권혜관과의 관계를 캐물으며 시작합니다. 황귀인은 발뺌을 했습니다. 이때 신상궁이 황급히 들어와 소식을 전하자 중전은 깜짝 놀랍니다. 무한대군이 한양에 있다는 것입니다. 가보니 초월이와 한 이불을 덮고 있었습니다. 무한대군을 야단치고 초월이와 만나 이야기했지만 중전 이마령은 장성하고 번듯한 초월이와 대화를 해보고 해월각을 세울 때의 옛 기억을 떠올립니다. 무한대군을 임신했을 때 초월이 엄마와 같이 있었습니다. 이전에 무한대군이 관상을 보면서 들은 이야기처럼 무한대군은 초월이와 이어지고 초월이가 큰 역할을 할 것이라 생각이 됩니다. 한편 감옥에 갇혀있던 서암덕은 권혜관과 토지선생과 상의를 하고 의성군을 따라 궁에 들어가기로 결심을 합니다. 의성군은 서암덕을 데려가서 세자 경합에 승리할 것에 기분이 좋았고 개성대군이 이야기한 영모에 대해서는 신경을 쓰지 않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무엇보다 서암덕이 개성대군을 죽여달라고 했기에 의성군은 서둘러 할아버지 영의정에게 파발말을 보내서 자신이 살인을 저질렀고 서암덕이 개성대군을 죽여달라고 했으니 개성대군을 해결해달라고 합니다. 황귀인은 영의정의 말을 듣고 개성대군과 중전을 한꺼번에 처리하자고 공작을 시작합니다. 영의정은 성남대군 일도 그랬는데 개성대군까지 그러면 멸문지화를 받는다고 말렸지만 황귀인은 개성대군의 여장 초상화를 보았기에 자신의 행동에 확신했습니다. 하지만 중전 이마령이 심소군을 살펴주고 어머니인 고귀인을 배려해주자 고귀인은 자신이 한 잘못을 이야기하고 개성대군이 위험함을 알려서 자살당할 뻔한 개성대군을 살려주고 개성대군의 여장 초상화를 주상에게 보여주려고 했던 황귀인의 계략도 무산되게 합니다. 결국 황귀인은 후궁 중에 가장 낮은 품계인 수건으로 강등되고 말았습니다. 한편 성남대군과 보검군은 박경호가 섬에서 어민들의 수확물을 싼 값에 사서 비싸게 팔고 어민들에게는 제대로 된 보상을 하지 않는 것을 보았습니다.
의심을 품게 된 성남대군과 보검군은 서로 의기투합해서 그 이유를 찾아보고 박경우가 섬의 어민조합을 만들어 밀린 세금을 다 갚게 해주고 수확이 없는 계절에도 식량이 떨어지지 않게 해주었다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박경우는 성남대군과 보검군의 설명을 듣고 한양으로 올라오게 됩니다. 사실 박경우는 이미 주상 2호에게 편지를 받아서 성남대군과 보검군 중 왕제를 뽑아달라는 부탁을 받았고 주상 2호와는 친구여서 왕자들의 스승이 되어달라는 부탁을 받았던 것입니다. 박경우가 어민들을 살리는 조합을 만든 것을 발견한 성남대군과 보검군이 박경우에게 한 말이 인상적인데요. 박경우가 어민들을 살린 것처럼 백성들을 살려달라고 자신들은 그런 박경우를 돕겠다고 한 말이 인상적이었습니다. 결국 세자경합에는 의성군, 성남대군, 보검군 세 사람이 오르게 되었는데 주상은 최종 경합은 성균관 유생들에게 맡기게 되면서 10화를 마치게 됩니다. 휴룹구와 10화는 세자경합이라는 큰 주제 아래에서 영모자 서암덕과 권익관 그리고 토지선생의 등장이 극적이었습니다. 또한 영의정과 황귀인이 무리수를 두면서 대비와의 연합에 균열이 생기고 여전히 강력한 영향력을 펼치며 말 한마디로 중전 임화령을 휘청이게 하는 대비와의 힘대결도 긴장되는 이야기였던 것 같습니다. 다시 한번 권익관이 어떤 사람인지가 아주 궁금해지는데요. 만약 권익관과 토지선생 그리고 영모 세력이 그 세력을 키운다면 또 황귀인과 영의정과 연합한다면 세자가 누가 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되려 주상 2호가 위태로워질 수 있다는 반전이 있을 것 같습니다. 한편 생각해보면 그렇게 이야기가 풀려도 흥미로운 이야기가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영모 세력과 영의정, 황귀인의 연합이 주상에게 발각되고 숙부로 돌아간다면 권력을 탐하며 공작을 꾀하던 대비마저 힘을 잃고 주상편에 설 수밖에 없게 되기 때문이겠고 반대로 영모가 성공한다면 주상 2호와 중전 임화령, 대비 그리고 수많은 왕자들까지도 목숨을 잃게 되니 그것은 모든 캐릭터를 없애야 하는 큰 부담이 있기에 그렇게는 되지 않아 보입니다. 문제는 권익관이 패비윤 씨에 숨겨둔 왕자일까 아니면 또 다른 왕자를 왕으로 옹립했을까? 입니다. 나중에 패비윤 씨가 가장 큰 빌런으로 등장하는 것은 아닌가 하는 궁금증이 더해지는 이야기였습니다. 다음 주는 성균관 유생들을 움직이려는 의성군과 보검군 세력의 이야기가 이어지겠지만 거기서도 영모 세력의 활동 또한 활발할 것 같은 예상이 됩니다. 재밌더라였습니다. 이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좋아요와 구독은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